국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된 여러 백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신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리보엑산 백신,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네. mRNA라고 얘기를 하죠. 네.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거고 또 이 백신을 이걸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질병에 의한 팬데믹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망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이는데요. 요 그 리보엑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장 영향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백신의 여러 가지 그 대안으로 백신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타입이 뭐 사백신, 단백질 백신, 그 다음에 유전자 백신,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백신 이렇게 여러 타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그 접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할 수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가 바로 그 mRNA 백신 타입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그런 백신들도 충분히 안전성과 그런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mRNA 백신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전격적으로 그 위탁 생산을 체결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 mRNA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 이미 응용됐던 분야긴 한데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백신에 이제 전격적으로 응용을 하면서 지금 앞서 나갔던 이제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예. 모더나가 이제 합작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 뭐 잘 알고 있는 파우치 소장도 거기에 뭐 제일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4조 원의 정부에서 4조 원의 그러한 그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 예. 소위 말해서 이게 긴급 속도를 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1년 만에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화이자도 그렇고요, 모더나도 그렇고 이 그 mRNA를 기반한 이러한 백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집중도라든가 시장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나가서 mRNA를 활용한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또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그 mRNA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플랫폼인 그 mRNA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그 백신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기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협력 사항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그 모더나와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는 DP 즉 그 완제의약품에 대한 부분의 위탁 생산 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제 그 DS 원액이라고 하죠. 원료까지 시설 투자를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연간 생산량은 36만 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에 사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62만 리터로서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급부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베링거 인겐하임이라든가 런자 뭐 이런 기업들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장내에 지금 현재는 뭐 계약 체결 상태는 아니지만은 장내에 그러한 그 DS죠. 그 원액까지 이제 위탁 생산을 염두하고 그렇게 예. 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될 수 있고요. 예. 거기엔 또 이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ST팜, 그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 mRNA에 대한 기본적인 플랫폼을 좀 갖추고 있고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 기업이 최근에 또 그들끼리 여러 가지 한 10여 개 뭐 산학 포함해
가지고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전격적으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아마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더나하고 그 계약 체결하고 했을 때 많이들 폄하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병에 담는 거야. 병에 예. 담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mRNA 백신에는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그 원A라고 할 수 있는 mRNA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예. 현재 모더나가 스위스의 론자한테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 가지고 원액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액을 들여다가 소위 그 LNP 기술하고 지질 나노 입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완제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술 어떤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3분기서부터 이제 시적으로 생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 어떤 공급을 확충하려면 지금 현재로서의 최고의 선택은 아마도 이제 완제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에 이제 제2, 제3에 이제 염두를 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원액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이제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LNP에 대한 이슈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의 장벽이거든요. 이제 예. 국내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LNP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기술을 좀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예.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런 완제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폄하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3분기에 예. 빨리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반도체의 그런 청정에 대한 공장의 시설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간의 이제 위탁 생산의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수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큰 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산업 관련해서는 네. 반도체가 하나고 배터리가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오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이제 뭐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게 큰 축은 한미 간의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이 백신에 대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예.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그런 위탁 생산을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이제 그 노바백스죠 단백질 백신을 이미 위탁 생산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술 그 협력과 함께 독감과 같은 닭가 백신 쪽까지 확대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모더나 갖고 있는 mRNA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협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모더나랑 해서 기술 협력에 대한 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기업들과 같이 연계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국군을 대상으로 55만 명의 그런 예. 백신을 그렇게 제공하겠다라는데 뭐 이번 주 내면은 그 두 배인 1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이런 부분이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주 긍정적인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바이오 주식들이 한참 좋을 때에 미국에서 무슨 학회 열린다.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거를 재료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좀 뜸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의 임상종합학회가 열립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재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참가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질환 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암입니다. 암이요? 그래서 그렇겠죠. 시장도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R&D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고 기술 수출도 가장 빅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항암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이제 지난 4월달에 이루어졌었죠. 미국 암학회가 있었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이루어지는 아스코, 예.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그래서 예.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임상 결과를 이제 검증하는 국제 무대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딜에 대한 어퍼튜니티를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의 주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한미약품이 이제 폐적 항암제로서 이제 다른 약물과의 병용요법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한여행도 이제 비세포암 그 신약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그런 그 항암제와 함께 병용 투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주목을 받는 메드팩토가 MSD의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아주 블록버스터죠. 그게 예.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HLB가 예.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규모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자궁경부암 DNA 항암제 백신에 대해서 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그리고 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세계 무대에서 저명한 학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회 관련해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메디톡스, HLB, 제넥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메디팩토네요. 예. 네, 메드팩토. 예.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무튼 백신 굉장히 어렵고 할 때에 네.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신의 직접 재산권 면제를 좀 추진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기업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제가 잘 추적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네. 면제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태고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지식재산권의 가장 이제 꽃이 이제 특허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여를 해서 예. 그 개발한 그런 신약들이 특허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과연 연구 개발을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리 이 팬데믹 상에서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러한 전 세계의 그런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특허를 위회할 수 있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했던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은 미국의 그런 우리나라의 제약협회와 같은 US 파마가 있습니다. US 예. 파마를 통해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의 대규모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또 그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WTO에서는 트립스 협정이라고 해서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예. 그 협정에서 일정 기간 이 그 코로나 관련된 그러한 지식재산권을 유예해야 된다라는 거를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위스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모를 굉장히 많이 또 유치를 하고 예. 기업들이 이제 이미 개발한 기업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팬데믹이라는 부분들이 잠재워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일정 부분의 이슈로 그냥 지나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규모의 생산이 공급되는 측면에서 그 얼마만큼 팬데믹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의 얘기가 모두 다 보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팬데믹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기업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개발을 네. 했는데 아무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좀 양쪽이 다 논리적으로 의미는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